자, 우리나라의 문제점은요. 정말 대한민국 문제점은 이 법치 붕괴, 민주주의 붕괴 이 두 개가 지금 완벽하게 붕괴됐습니다. 이거 완벽하게. 법치 붕괴는 법을 이렇게 따르는 거죠. 민주주의는 뭐죠? 다수결 원칙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대통령 나왔는데 한 사람이 51표를 받았어요. 예, 두 번째 사람은 50표 받았어요. 한 표 많이 받으면은 대통령 되는 겁니다. 장관 임명권 해가지고 싹쓸이를 다 해 먹습니다. 그게 민주주의예요. 다수결이. 자, 그런데 법치라는 게 있어. 이 법치는 뭐죠? 대통령이 됐어도 네 권한은 여기까지. 너는 이거를 하면 안 돼. 대통령이라도 저거를 하면 안 돼. 법으로서 그것을 제동장치를 걸어놨죠. 네가 대통령 당선됐다고 장관 임명은 하지만 저 상대방 50표 먹은 사람 저 사람 의견도 존중해야 돼. 그게 헌법에 다 들어있잖아요. 너가 대통령 됐다고 왕처럼 다 하면 안 돼. 하고 법으로 그걸 정해졌죠. 그래서 법치죠. 민주주의와 법치가 두 개가 바퀴에 양 바퀴처럼 오른쪽 바퀴 왼쪽 바퀴처럼 그렇게 해서 굴러가게 해준 거란 말이야. 그런데 한국의 민주주의가 붕괴됐다고 왜 그렇죠? 윤석열이가 이재명보다 표를 많이 얻어서 뭐 조금 더 많이 얻어서 대통령이 됐어요. 장관 임명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죠. 국회의원 선거를 했어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됐어요. 그럼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가지고 김건희가 주가 조작했어? 김건희가 뇌물백 받았어? 김건희가 뭐 했어? 그럼 김건희 특검 하자. 옛날에 김대중 때 김대중 아들들도 다 특검 받아서 감옥 갔잖아요. 김영삼 대통령일 때도 김영삼 아들이 김현철이가 그거 조사받고 감옥 갔잖아요. 대통령일 때 그 아들도. 이명박이 대통령일 때 이명박 형 이상득도 감옥에 갔잖아요. 다 대통령이라도 다 갔어. 그게 법치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간 거야, 그나마. 그런데 지금은 국회가 다수당이야. 예, 다수결 원칙이죠. 그럼 민주당이 특검법을 해서 김건희 조사하겠다. 그럼 그건 민주주의고 법치주의예요. 그거대로 하는 게. 그런데 윤석열이가 거부권을 23번인가 했죠? 그 법치가 붕괴된 거죠. 다수결 원칙에 따라야 되는 거야. 다수결 원칙에 꼬아도. 그럼 지가 그 국회의원석을 국힘당이 많이 당선시키려면은 지가 의대 증원 2,000명 그런 거 하지 말았어야지. 왜 그런 거 해가지고 망해. 지가 망했잖아. 그리고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하자 그러면 해야지. 그게 민주주의를 따르는 거예요. 다수결 원칙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이가 기분 나쁘다고 꼴린다고 군인들 동원해가지고 그것도 다수결 원칙에 서 국무회의에서 장관들이 다수가 계엄이 옳다 하고 찬성해 준 게 아니야. 김용현하고 둘이서만 쏙닥쏙닥 계엄령을 했어. 그건 민주주의 아니야. 거기서부터 민주주의가 아니야. 윤석열이가. 국무위원들 거기 있는 거 왜 그 안에 김용현하고 둘이만 해. 다수결이 아니잖아요. 응? 단 둘이만 그 짓 했잖아. 민주주의를 붕괴시킨 게 윤석열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민주주의가 붕괴돼 있어. 거기다가 법치가 붕괴된 게 이거죠. 자, 한독수가 처음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뭐 양곡법 등 6개 법안을 통과를 시켰어요. 그때 한독수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야. 이러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자, 그런데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데 이거는 국회에서 3명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국회에서 야, 이 사람, 세 사람을 국회 추천 몫으로 헌법재판에 임명했으면 좋겠다. 결의를 하면요. 되게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한덕수가 뭐라 그래요? 나 대통령 아니야. 나 총리야. 그래서 나 임명 못하겠어. 아니, 법안을 거부할 때는 나 대통령 권한대행이야. 거부권 행사할 거야. 헌법재판관 임명할 때 나 대통령 아니야. 그러니까 나 이거 뭐 못하겠어. 그냥. 거기다가 이제 한독수 본인이 그래서 탄핵안이 되니까
또 국힘당에서 뭐라 그러냐면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대통령에 걸맞는 3분의 2 이상의 국회의원들의 찬성을 받아야 돼. 이래. 여러분 이게 법치주의예요? 지 꼴리는 대로 어떨 때는 권한대행, 어떨 때는 나 권한대행 아니야, 나 총리야. 또 지 꼴리는 대로 나 대통령 권한대행이야. 지금 이 짓 하고 있어 이것들이요. 이게 법치주의입니까 여러분? 법 알기를 개똥꾸녕으로 알고 있는 거야 이 새끼들이요. 다수결 원칙에 의한 민주주의도 안 지켜지고 있고요. 법을 지 꼴리는 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이요. 윤석열, 한독수, 국힘당 얘네들이요. 제가 민주당 칭찬하려는 게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님 때 유신헌법, 그거는 민주주의 헌법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요, 독재 안 했어요. 민주주의 통치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수결 원칙이죠. 박정희 대통령님 때에는 국민 투표를 붙였을 때 번번이 국민들이 90% 이상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국민 다수결이 찬성한 것이 유신헌법이고 국민 다수결이 찬성한 게 유신통치입니다. 그래서 유신통치는 민주주의 통치예요. 다수결이죠. 근데 김대중, 김영삼인 몇 명 안 되죠? 몇 명 안 되는 놈이 맨날 박정희 대통령님 걸고 넘어지고 난동을 핀 거죠. 그건 난동이지. 김영삼, 김대중이는 민주주의 한 게 아니에요. 난동주의였지.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대로 못 알고 있어. 개념이 안 잡혀 있어. 어린아이가 부모 말 안 듣고 떼쓰고 땡깡 부리고 밥 안 먹겠다고 방바닥에서 대굴대굴 굴러요.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눈깔 사탕 사주란 말이야. 애가 땡깡 부려.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김영삼, 김대중 이 민주화 운동했던 애들이 항상 한 게 떼쓰기였어요. 떼쓰기. 지금 법치가 붕괴돼가지고 내로남불이죠. 어떨 때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행사를 하고 지가 불리하면 나 총리인데 이러고 속고. 법치 붕괴 또 뭐가 있죠? 윤석열이가 계엄을 선포했는데 오죽했으면 했겠어. 경고하기 위해 계엄령을 했지. 여러분 헌법에 오죽했으면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 있습니다. 헌법에 경고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하라는 말이 없어요. 헌법에도 없는 말 가지고 주장을 해. 이게 이게 법치 붕괴 아니면 뭡니까? 민주주의 붕괴가 떼쓰기죠. 승복 안 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님이 국민들이 51.6% 찬성표 던져서 대통령 되셨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내내 승복 안 하고 민주당이 세월호 같은 거 사건 만들어서 박근혜 대통령님 막 공격하고 메르스를 공격하고 임기 내내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리려고 하고 거기다가 박근혜 대통령 같은 당인 그 새누리당의 김무성, 유승민이 민주당이랑 그 배신을 때려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보냈죠. 인민재판 마녀 사냥을 했죠. 민주주의가 아니죠. 박근혜 대통령 뭔 죄가 있어요? 아무 죄가 없잖아. 오죽했으면이라는 단어가 헌법에 어디 있어요? 오죽했으면. 오죽했으면은 막 그냥 대통령이 군대 동원해서 총 들고 막 하면 돼요?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고독하면은 계엄령 막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고독할 때 오죽했으면 계엄령을 했을까? 여러분 이게 법치주의입니까? 미친놈들 아니에요 저게요? 김용현이가 뭐 자기 변호사들한테 이게 변호인인지 대변인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김용현이가 이 변호사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비상계엄은 정치 폐악질 경종 울리기 위해서 한 거다. 여러분 헌법 조문에 정치 폐악질 경종 울리기 위해서는 계엄령을 발동할 수 있다. 그런 조항이 있어요? 있어요? 그런 게? 김용현이가 꼴리면은 막 계엄령 하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꼴리면 계엄령 하는 거예요? 그게 법치주의입니까? 윤석열이가 러시아 푸틴을 막 욕하면서 우크라이나 막 지원해주고 막 그랬죠. 우크라이나 왜 침략했냐고. 여러분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략한 거는요. 고도의 통치 행위예요. 러시아 입장에서 푸틴 입장에서는 러시아 쳐들어간 거 고도의 통치 행위야. 윤석열이가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계엄령이. 푸틴은 푸틴 나름대로 고도의 통치행위인데 윤석열이 왜 이거 욕을 했을까요? 지가 하는 거는 고도의 통치행위고 남이 하는 고도의 통치행위는 불륜이에요? 지 꼴리는 대로 떠들어요, 이것들은요.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뭐 헌법이 이게 헌법이 아니야. 그냥 종이 쪼가리야, 대한민국이. 임명권이 없는 총리인데 탄핵될 때는 대통령 권한대행이야. 헌법재판소에서도 그거 국회에서 3명 재판관 임명하는 거 그거 합법적인 거야 라고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려줬는데도 한덕수가 나 임명 못해. 나 임명 못해. 날 죽이던가 나 임명 못해. 대한민국이 이게 헌법 법치주의 국가입니까? 법을 한다는 놈들이 돼.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헌법학자들도 그렇고 그거 재판관 3명 임명하는 거는 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한독수는 나 총리라서 나 총리야 총리. 나 임명 못해. 그러면서 그 3명 임명하려면은 거기 국힘당하고 민주당하고 합의해가지고 와. 근데 합의하라는 게 헌법에 안 적혀 있어요. 한독수가 지금 헌법 조문을 지가 입으로 막 써. 거기다가 한독수가 계엄을 몰랐다고 했는데 김용현이가 어제 변호사 시켜가지고 뭐 얘기를 하는데 김용현이가 총리한테 계엄령 할 거 미리 얘기했었어. 한독수가 이게 내란 수괴 공모자야. 이러고 김용현이가 또 까발렸어. 한독수 잠이 안 올 거야. 한독수 어젯밤 잠이 안 자. 자기는 내란 동조범이 아니라고 빠져나가려고 나 계엄 몰랐는데 김용현이가 미리 알려줬잖아 임마 너한테 임마. 서로 합법적이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김용현하고 한덕수가 지금 물고 뜯고 싸우고 있습니다. 아이고 재밌어라. 열심히 싸워라 니들. 아이고 재밌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뭐가 문제냐면 김용현이가 변호인단이 어저께 발표를 하는데요. 김용현이가 통행금지를 넣었다 어쩌다 그러는데 김용현이가 수사 안 받아요? 검찰 수사 안 받습니까? 검찰들이 수사하면 검찰 수사한 거 기자들한테 브리핑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검찰들은 수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브리핑이 없어. 아무 얘기 없어. 경찰도 뭘 수사했는지 내용이 없어. 여러분 그 기억하시죠? 2016년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해서 검찰들이 수사를 할 때는 매일매일 검찰들이 거짓말을 풀었어. 박근혜가 이랬대더라. 박근혜가 누구한테 돈을 받았대더라. 박근혜가 미르재단 K재단에 뭐를 어쨌대더라. 박근혜가 무슨 호텔에서 7시간 동안 그게 검찰 입에서 다 나왔었어. 박근혜 대통령님 때는. 매일매일 검찰 입에서 다 나왔어. 그런데 이번에는 김용현이나 이런 애들에 대해서 검찰이 브리핑하는 게 없어. 전부 없고 기자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수소문해가지고 얻은 게 방송으로 나와. 기자들이. 또는 제보받은 게 나와. 이거 보세요. 청주팀이 있었는데 폭약을 갖고 있던 블랙요원인데 이 사람들은 청주 공항을 폭파하는 임무를 띄었었는데 이거를 제보를 했더라. 기자들한테. 검찰이 뭘 조사했는지 안 나와. 하나도 안 나와. 경찰이 수사를 하는지 안 나는지 안 나와. 안에서 김용현이하고 빤스 벗고 그거 불알치기 장난하는지 그런 거 안 나와. 아무것도 안 나와. 맨날 밥 먹고 사우나를 같이 하는지 안 하는지 아무것도 안 나와.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전부 제보. 자폭회견 이런 거. 어저께 김용현 그 변호사들이 얘기를 한 걸 보니까 아이고 김용현 네가 내란 저지른 거를 네 스스로 말을 했구나. 이렇게 아주 그냥 발목을 잡혔어 어저께. 집단에는 언론 변호사들 통해 가지고 뭘 하면 자기가 죄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딱 걸렸네. 내란임이 딱 걸렸네. 내란임이 딱 걸렸어. 여기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백이거든요. 김용현이가 변호사 통해서 말한 게 그 포고령에 분명히 국헌 문란의 목적이 바로 드러나 있거든요.
그런 포고령을 김용현이 본인이 썼다고 말을 했으니까 이거 자백이거든요. 내란을 자기가 했다고. 야, 씨. 딱 걸렸어. 딱 걸려. 변호사 써가지고 잔머리 굴리려다가 검찰이 봐준다고 봐줬는데 오히려 김용현이가 더 쳐 걸렸어. 이게 하나님의 뜻이 대한민국에 지금 아직도 살아 있어서 대한민국이 그나마 지금 숨통이 트이고 진실이 나오는 거죠. 다 하나님이 악인은 꼭 처벌하십니다. 특수본, 검찰, 비상계엄에 개입됐다. 검찰이 이거 그랬죠. 검찰이 이거 비상계엄 얘네들도 내란 뭐 동조 뭐 이런 의심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수사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참. 대한민국 군대가 아기 보살의 지위를 받았다. 이제 법치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된 거죠. 2016년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증거조작 사기 탄핵을 하면서 그 놈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권력을 쥐고 있고 그 옛날에 했던 못된 습성 그대로 권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나라가 지금 개판이 된 개판이. 경제는 하나도 신경 못 쓰고 다른 미국은 2025년도에는 경제가 잘 갈 거다. 2026년도에도 잘 갈 거다. 지금 희망에 젖어가지고 막 가는데 2026년이면 미국이 독립을 선포한 지 250주년 되는 해죠. 250주년 되는 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거를 생각해서 그거 250주년을 기념해서 뭔가 또 이렇게 열심히 미국 경제 살리려고 하겠죠. 2026년 250주년을 위해서. 미국은 지금 뭐든지 이게 AI의 인공지능도 세계 1등으로 잘 나가고 있어. 다 가고 있어. 근데 한국은 지금 윤석열 이거 하나를 처리를 못 해가지고 윤석열이가 아주 땡깡 부리고 떼쓰기 하고 저러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법으로 뭐가 안 되고 있잖아요. 법으로.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으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다수결로 결정하면 따라줘야 돼. 그것도 안 되잖아. 법치도 작동이 안 돼. 민주주의도 작동이 안 돼.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 시점이다라는 거죠. 뭐 하겠어요. 이때 중국이 뭐 쳐들어오면은 뭐, 응? 지금 가만히 보니까 12월 26일 중국 단체 관광객에게 이제 무비자로 다 받아들이겠다. 한국 와라. 이 국힘당의 사기 탄핵파 애들이 이게 나라 팔아먹는 놈들이에요. 민주당하고 똑같아. 민주당하고 국힘당하고 얘들은 중국에 그냥 나라 팔아먹으려고 안달을 똑같이. 아니 지금 이 와중에 중국 관광객 무비자로 오게 하겠대. 무비자로. 그냥 막. 중국은 인구가 좀 많잖아요. 저 중에 한 1,000만 명만 한국 보내봐. 거지들 한 1,000만 명만 한국에 보내봐. 대한민국 대통령도 걔네들이 다 먹지. 다 먹어. 권영세 북한 방송 개방하자고 했던 놈. 요번에 뭐 비대위원장 된 권영세 서울대 법대 출신. 태용호 문재인을 대북 특사로 임명하자고 주장. 국힘당 권영세 친중 내각제 주장하는 놈. 권영세 남경필 원희룡 등등 조선족의 투표권 주는 짓 했다. 다 지금 중국의 대한민국을 팔아먹고 있는 게 국힘당하고 민주당. 문재인이가 민주당 권력 잡으면은 중국에 막 또 막 퍼주고 막 다 중국은 대국이고 한국은 소국이고 등신 같은 소리 하고 또 국힘당이 사탄파 보수들이 잡으면은 또 뭐 중국에 뭘 막 문 열어주고 중국인들 어서 오세요. 어서 가져가세요. 이러고.